넌 안드로메다 왕실의 고위 관료야. 너희는 기술로 지구를 종속화하고 식품 재벌들을 이용해 지구를 분열시켰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일단 나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네 모습을 봐. 지금 그 얼굴이 45살 인간 여자 얼굴이야? 저는 저속노화 식단을 하고 시술을 받고 있어요. 돈을 쓸 뿐이지 외계인은 아니라고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부고니아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점 넓은 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챙겨보는 폰입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을 보고 이거 대화가 어떻게 어긋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답 적는 상황이면 그러하다. 이거잖아요. 너는 분명히 이럴 거야라고 답 정해놓은 사람에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들이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또 이제 하지만 삶이라는 게 복잡하고 입체적이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알고 보면 나에게 억지처럼 프레임을 씌우던 그게 맞을 수도 있다. 알고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회사의 시스템이 안 맞아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불만은 연봉이었던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 많죠. 그래가지고 말이 헛돌아. 그래서 막 고백 거절할 때 나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치. 네. 오늘 바쁜데 알고 보면 애프터가 싫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약간 배려해서 말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약간 뜬금없는 게 너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근거가 고작 좀 동안이잖아. 그치. 나이를 안 먹는데 이게 저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다년간의 관리와 시술로 45살의 얼굴이 아닌 45살 많이 계시고 맞아요. 그 와중에 또 제가 저속노화 식단을 해서 시술을 봐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그 말도 되게 웃기고 약간 옛날에 화성인이라고 아세요? 차라리 알죠. 너 외계인이지가 아니고 너 화성인 해라. 이러면 내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 너 화성인 바이러스다. 근데 동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초의 근거로 너 외계인이고 지구를 지금 종속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그 유튜브나 틱톡에 코리안 뱀파이어 이런 거 치시면 한국인은 사실 뱀파이어다. 이런 음모론 영상이 되게 많아요. 동안 연예인이 많아서? 근데 한국이 원래 약간 한국인 자체가 동안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서양에서. 그런 영상들의 플롯이 뭐냐면 한국 남자랑 결혼한 뭐 서양 여성이 우리 지금 같이 산지 20년 됐는데 나만 늙고 있다. 쪼글쪼글해서 가는데 막 우리 엄마 그래. 60인데 막 40처럼 보인다. 근데 한국 분들 중에 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피부가 그 서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보면서 한국인인가 이러잖아. 시술을 어떤 시술을 받았을까? 궁금하다. 이게 좀 식단도 궁금하다.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오프닝을 꼽은 이 장면은 오늘 소개할 영화 부고니아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납치당한 여성 기업가 미셸 그리고 미셸이 인류를 멸망시킬 외계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래서 납치를 한 테디 둘의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테디가 미셸한테 너 외계인이지 빨리 사실대로 순순히 불어라라고 이제 협박 비슷한 거를 이제 하는 장면이고 거기서 네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45살인데 왜 이렇게 어리고 피부가 좋냐. 장나라 씨 갔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나요. 산다라박 장나라 다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엠마 스톤이죠. 그쵸. 실제로 엠마 스톤이 37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 장면에서 유독 진짜 피부가 되게 막 도자기처럼 나와가지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이 영화 전체에서 제 최애 장면이어서 오프닝으로 꼽은 게 웃기기도 하고 갑자기 뭐 저속노화 식단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테디랑 미셸의 그런 지위나 계급의 차이를 둘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잘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미셸은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한 기업가라서 뭐 피부 관리나 식단, 젊음 유지에 엄청 돈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테디라는 좀 저소득층 남성이 보기에는 그 결과물이 외계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둘 사이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양 극단에 있는 두 캐릭터를 잘 보여준 장면이어서 이 장면을 오프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징적 장면 중에 하나죠. 맞아요.
2025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근데 제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넷플릭스에 신규 등록이 맞아요.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김에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뭐 랭킹에 좀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 개봉했을 때 한국에서 나름대로 좀 화제가 좀 됐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 그러니까. 리메이크작이라는 점. 그러니까 2003년에 개봉한 영화니까 사실 꽤 됐잖아요. 그 장준환 감독의 영화 그 내용을 사실 거의 그대로 갖고 왔고요. 두 번째로 책플릭스가 사랑하는 감독이자 제가 사랑하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연출입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사람이 만들었구나 맞아요. 싶은 그런 장면들이 좀 있고 저는 몰랐는데 아리에스터도 제작에 참여를 아리스토가 했더라고요. 제작했죠. 네. 그 저는 그걸 모르고 봤는데 그 두 조합을 보면 별로 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괴하겠구만 영화가. 저는 끌려요. 저는 끌려요. 약간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음. 소리 끄고 보면 예쁜. 그래서 제가 막 그 책플릭스 단톡방에 이거 되게 예쁘다 화면이 약간 힐링이다. 힐링된다 이랬는데 그게 약간 미드소마의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요. 미드소마도 힐링이 아닌데. 포스터가 사기지 그 정도면. 그냥 이게 배경으로 틀어놓으면 예쁜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일단 제목부터 살펴보자면 부고니아라고 해서 저는 뭐 어디 나라 이름인가 싶었는데 그 고대 지중해 사람들이 꿀벌을 만들어내는 의식을 칭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중해 사람들은 꿀벌이 소의 시체에서 그냥 자연 발생한다라고 믿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죠. 사실 소가 죽으면 그 안에 작은 집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 안에서 꿀벌이 생기기를 계속 기다렸대요. 아니, 파리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파리조차도 자연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좀 일컫는 말이 부고니아라고 합니다. 어감 자체는 약간 그 나라처럼 보이게 할 거를 의도했다라는 썰도 봤어요. 맞아요. 느낌이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어디 동유럽에 있는 나라 같은데 제목만 뜻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주인공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나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쭉 드리자면 그러니까 음모론에 사로잡힌 두 남자가 거물급 기업 CEO를 납치하고 그 사람이 외계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요 인물은 그 음모론에 사로잡힌 두 남자가 테디와 돈 그리고 이 둘은 사촌 사이고요. 거물급 기업 CEO는 엠마 스톤이 맡은 미셸이에요. 그렇게 셋이 이제 주요 인물인데 테디랑 돈 중에 사실 테디가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거의 따라오는 따르는 역할이고 실제로 그 발달 장애가 있다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성을 보면 저는 딱 그거 같았어요. 테디가 완전 그 강하고 극단적인 선동 유튜버 같고 그 돈은 완전 열혈 구독자. 생각을 테디한테 맡겨놓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관계인데 가스라이팅 정석이죠. 사촌인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일종의 추종자이자 약간 수족처럼 약간 허드렛 일은 다 시키고 챙겨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허드렛 일 힘든 건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친척인지도 저는 사실 믿기 어렵더라고요. 막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서 이 둘이 뭐 연인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던데 뭐 감독 피셜 사촌 설정은 맞다고 하고요. 근데 그래서 뭐 실제로 테디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음모론을 막 배우는 설정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음모론에 빠져 있냐면 일단 본인이 하는 일이 바이오 기업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양봉업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꿀벌 얘기가 또 나오게 되죠. 굉장히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방식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봉장에서 꿀벌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환경 오염이나 뭐 서식지가 바뀌어서 그런 것 기후위기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테디는 그거는 다 표면상의 이유다. 그건 개소리다. 이거 진짜 이유는 외계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인류를 망하게 하려고 침략한다는 증거다라고 굳게 믿어요. 근데 테디의 사촌인 돈도 이제 이 말을 맹신하면서 돈이 사실 근데 영화 속에서 완전히 생각이 없는 역할로 나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실은 자기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다 싶다. 이건 좀 선을 넘는다 싶은 거를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형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억누르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그게 전 되게 좀 네티즌 같다. 나는 회사에 다니는 양심의 소리들을 갖다라 생각을 했어. 근데 저 이거의 극단은 화학적 거세 장면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믿음이 강하면 그것까지 내가 따를 맞아요. 수 있는지 맞아요. 거기서 약간 와
끝까지 갔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얘기를 바로 써놨는데 그래서 뭐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제 외계인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유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테디가 돈에게 우리 미리 거세하자. 근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돈은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는 가족도 나중에 꾸리고 싶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당합니다. 그 정도로 좀 자신의 주체성이 사라진 그런 캐릭터고, 근데 테디가 지금 확실히 믿고 있는 거 한 가지는 곧 월식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월식이 오면 외계인들이 그 지구를 망하게 하기 위한 회담을 연다를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월식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에서 그 해당 외계인을 납치해야 된다. 그게 지구를 지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근데 외계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근데 자기는 안 돼, 그냥. 안 돼요. 보면 안 돼. 근데 테디가 여러 사실 후보들을 그동안 이제 검증을 해왔고, 외계인 후보들을. 그 중에서 이 거대 바이오 기업의 CEO인 미셸이 외계인이다라고 확신을 하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월식 4일 전에 납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납치를 당하게 되는 미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를 좀 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시대의 사회에 사는 인물이라면 나 미셸을 진짜 좋아했겠다. 미셸을 제가 되게 선망하는 여자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추구미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갓생러고,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할 만한 삶을 사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저 너무 사회가 모두가 선망하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이제 비추는 사람이고, 막 기생충에 나오는 집 곱하기 2인 그런 집에 혼자 살아요. 막 그러면서 자기 관리, 막 운동하고 식단하고 외모 관리도 되게 철저히 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문득문득 그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미셸의 그런 남들이 모르는 면이 묘사가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좀 위선적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 무시하고 있다. 이게 좀 보이거든요. 문득문득. 그러니까 납치 당하는 날 회사에서 하필 다양성 캠페인 이런 홍보 영상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녹화 중간중간에 엄청 막 갑질하고 엄청 짜증내고, 그리고 막 직원 복지를 위한 영상을 찍고 나서는 그 뒤에 막 그래 막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일찍 퇴근해. 5시 반에 집에 가. 근데 뭐 일은 다 바쁘면 해야지. 바쁘면 안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애매한 막 충청도 화법도 가지 아닌 것이 말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 너무 막 그런 화법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게 완벽하고 나이스한 말만 하는 것 같지만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월식 4일 전이 됐고, 테디와 돈이 퇴근하려던 미셸이 엄청 좋은 차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내리는데, 그때 납치에 성공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허술해? 너무 허술하죠. 글로벌 CEO 집 저는 월식 4일 전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넉넉하게 미리미리 해야지. 4일 전 좀 빠듯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최소 일주일. 그렇네. 근데 허술해. 이제 그 막 납치하는 과정도 엄청 좀 우스꽝스러운 게, 미셸이 여성이고 체구가 작긴 하지만 워낙 운동을 평소에 격투기 수련하고 훈련을 열심히 가보죠. 해가지고 막 거의 제압할 뻔하거든요. 두 사람을. 근데 이제 뭐 마취 주사를 꼽아서 가까스로 이제 납치를 했고, 테디가 또 굳게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들끼리는 머리카락으로 교신을 한다고 믿고 있어서 이제 데려가서 바로 머리를 밀어버려요. 미셸의 머리를. 이제 지하실에 감금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문을 하면서 협박 불어놔라 이렇게 회유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와중에도 이제 미셸이 그냥 외계인이 일개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 왕족이다. 그리고 뭐 리더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기준을 뭘 통과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춥니다. 뭐 테디와 던이 그 수트를 갖춰 입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장면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미셸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확실히 미셸은 미국의 아주 큰 기업 CEO답게 굉장히 냉정하고 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회사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그동안. 이런 일이 좀 많았구나 싶었던 게, 위기 관리가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머리도 빡빡 밀리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말빨로 보면 미셸 말을 더 잘하고요. 그리고 뭐 막 자기 외계인 아니라고 아까 오프닝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좀 다정하게 조근조근하게 해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인정을 해요. 나 외계인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말 녹음도 하는데, 근데 또 너무 고분고분하게 인정을 하니까 테디가 또 너 왜 그 말을 왜 외계인 말로 안 하고 영어로 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속이지 마. 진짜 어쩌라고요, 진짜. 맞아요. 기준에 맞춰. 그 막 서로 계속 통하지 않는 그 답답한 대치 상황이 이제 계속 그 유지가 되는데, 저는 이쯤에서 보는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테디가 미친놈이다. 미셸은 좀 재수없긴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다. 피해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그냥 계급 싸움에 대한 우화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테디가 너무 확고하니까 미셸이 혹시 진짜 안드로메다에서 온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테디 말이 진짜 헛소리 같다가 이제 점점 막 테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뭐 어떻게 돌아갈 거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소통을 할 거고 근데 그게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 안 되겠네. 근데 저는 좀 큰일 났다. 잘 혹해요. 그러니까 사기 팔랑귀, 이런 거 팔랑귀. 조심해야겠다. 저는 막 최근에 막 어떤 것도 혹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타노스다. 그래서 타노스가 인류 절반을 이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누가 막 되게 길게 글을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절반을 없애려고 한다는 증거 그걸 쭉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거의 그 다음 주쯤에 일론 머스크가 뇌 실험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거를 했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뇌에다가 이렇게 막 칩 꽂아가지고 그걸 조종하는 뭐 치매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그리고 신경계가 맞아요. 이제 끊긴 사람들은 뭘 움직이려면 맞아요. 이어져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소름인 거예요. 어. 왜냐면 그 음모론에 따르면 사람을 그렇게 신경을 조작하게 돼서 그렇게 날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아, 날리는 게 목적이다? 네, 조종하는 건 아니야? 심어놓고. 심어놓고 그 사실 절반 날려서 날리는 게 난가 조종이 난가? 그러니까 화성에 갈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본인이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행보가 이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다 보이지. 그런 음모론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약간의 우생학적인 성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뭐 결혼 안 하고도 이제 애 많이 나오는 거 사실 그런 시선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음모론도 그랬고 막 아이폰이 모든 말을 사실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막 그건 사실로 나오지 않았어? 이거는 믿어요 저는. 그래요? 아 그 음모론이 아니구나. 구글이 아마 얼마 전에 소송 나왔을 걸. 구글이 평소에 이거 녹음하고 그거 하고 있다고. 아이폰이랑 좀 다른 얘기긴 그래요? 하지만. 어머. 지금 충격 먹었어? 아니 그래가지고 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가족들 핸드폰을 대고 뭐 얘기해라. 선물 나 갖고 알고리즘에 싶은 거 뜨게 얘기하라 막 이러는데 아 저는 그렇게 두 개는 약간 믿었던 건데 둘 다 사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 납치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나? 두 분은 약간 이렇게 혹했던 좀 창피하더라도 음모론 고백해보고 근데 약간 음모론 보다 미신에 가까운 건데 저는 비슷한 그걸로 전자파에 관련된 건 다 믿었었거든요. 전자레인지 돌릴 때 앞에 서 있으면 머리 나빠진다랑. 그 앞에 서 있어도 돼? 나 아직도 안 서 있어. 저도 알아요? 저 막 밑에 나 몰라서. 문제 없대요. 문제 없겠지 당연히. 그리고 뭐 머리맡에 핸드폰 놓고 자지 마라 이런 뇌세포 죽는다. 선풍기류의 그 괴담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땐 다 믿었는데 전자레인지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 보면 재밌거든 원래. 그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될 류의 전자기기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많이 걸러지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고 정치적인 음모론은 사실 관여도가 좀 없어서 많이 안 믿었는데 저 자연 괴담 많이 믿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런 거. 그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는 되게 그럴 수도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제가 또 옛날에 노빈손 시리즈 저도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만화가 참. 그래서 되게 핍진성 있게 막 묘사를 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맞아. 버뮤다 가서 한다는 게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뮤다는 모를 뿐 불가지론이지만 어쨌든 그치.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세계가 하나쯤은 이런 걸 믿었던 기억이 나네요.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지. 거의 알 수 없다지. 우주 같은 거잖아요. 부정되진 않았잖아요. 아직 전자판 부정됐고 버뮤다는 아직 부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음모론보다는 미신에 가깝죠. 근데 전 믿어요. 이게 믿음의 네. 영역이 달라요. 믿음이잖아 이거. 저희 신앙의 영역인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믿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딥스테이트라는 음모론에 그때 이름도 몰랐죠. 나 완전 어릴 때니까. 근데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어디서 접했지? 당시 심지어 이런 게 유행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커가지고 보니까 이런 음모론이 있다는 거야. 그 음모론을 보기 전에 먼저 창시하셨어요? 아니, 만든 창시한 게 거예요?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막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어디서 접하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체제는 껍데기일 뿐이고 뒤에서는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러쿵저러쿵 해먹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게 내가 그냥 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본 전집류나 뭐 삼국지나 뭐 그리스 로마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주로 보는 만화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거기도 이상하게 항상 배후 세력들이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뭐 한 게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막 국회의원 뽑고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보면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내 입장에서는 뭔가 저 뒤에 다 정해진 미래가 있고. 어렸을 때도 상당히 회의적.
이네. 근데 똑똑하네요.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회의적이라기보다는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숨겨진 비밀 같은 거. 세상이란 이런 거다. 그런 게 신기하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트루먼 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러면 실제 그 민주주의 눈앞에 보이는 그 체제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실 그때 난 투표권도 없었잖아. 없었고 그렇지. 사실 이슈도 잘 그때는 뭐 신문 보고 이럴 때 아니니까 그냥 뉴스라고 해봐야 9시 뉴스 부모님 볼 때 옆에 앉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랬던 거 요식행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커서 오히려 이제 좀 더 사회 구조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김앤장이 우리나라 1등 거잖아요. 법률사무소인데 김앤장은 법률로 이길 수 없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긴다. 라는 통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통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조각을 보여주는 거야. 그 정도의 권력이 있다. 그리고 파워풀하다. 라는 그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음모론의 조각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왜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보다 나쁠까 책 얘기할 때 상위 99%와 90%가 왜 그 원하는 대로 항상 권력이 주어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의 일부는 그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있는 거지. 투표는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언가 의사결정이나 자원의 배분에서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항상 굴러가는 구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음모론에 있는 진실의 조각을 보면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전 우리 회사 음모론도 있어요. 우리 회사 왜? 우리 회사 1층에 1층에 편집? 이때쯤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발 진실을 말해줘 하실 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진실 전에 중간중간 사실 테디의 어릴 적 이야기가 회상이 돼요. 근데 엄마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테디의 엄마가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된 상태인데 이 오피오이드를 미국 뉴스를 좀 자주 보셨으면 들어보셨겠지만 마약류거든요. 마약성 진통제. 맞아요. 근데 미국의 현실을 되게 풍자하려고 이걸 넣었구나라고 좀 보이는 설정이었거든요. 원작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약회사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로 미국에서 실제로 저소득층 오피오이드 중독자가 큰 문제예요. 엄청 문제죠. 근데 이제 미셸의 회사에서 그 오피오이드 해독 실험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테디의 엄마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그 부작용으로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미셸이 이제 막 잡혀가서 얘기를 하다가 테디가 그 피해자의 가족이다, 아들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뭔가 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테디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막 엄청 둘이 감정적으로 되고 막 크게 폭력과 싸움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영화를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는 안 들으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스포일러입니다. 한 5분 정도. 지구를 지켜라도 안 받고 부고니아도 안 받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지 마시고 맞아요. 보고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좀 가릴 것 같은데 지구를 지켜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적 맥락이 엄청 많아요. 지구를 지켜라랑 그리고 또 그 시대적인 차이도 좀 있잖아요. 엄청 있어요. 네.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사회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그 맥락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셨다면 지구를 지켜라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과정에서 미셸에게 돈이 회유가 돼요. 그러니까 미셸이 돈의 그 양심의 가책을 막 자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 잘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데 거기 설득이 됩니다, 돈이. 근데 그 설득이 된 자기 자신에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미셸은 테디는 어떻게 회유하냐면 엄마를 살릴 약이 차 있다. 해독제를 내가 늘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그거를 그 엄마를 드리자라고 마지막으로 회유를 하는데 당연히 회유를 당하겠죠. 근데 이 약이 사실은 전혀 해독제가 아니었고 차의 부동액이었어요. 근데 테디는 그것도 모르고 그 부동액을 엄마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사망하게 되죠. 그쵸.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 자기 손으로 엄마를 죽이게 됐는데 막 테디가 막 분노하니까 미셸이 갑자기 좀 차갑고 냉정하게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미셸이 뭔지. 이게 전략인지. 그렇죠. 이게 임기응변인지 뭔지. 그러면서 미셸이 테디에게 마치 네가 미친놈이라는 걸 나 그냥 받아들인다는 듯이 나 외계인이 맞고 그러니까 너 이제 내가 외계인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외계인을 만나려면 그 이동장치가 내 사무실에 있다. 회사 사무실에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갑니다. 회사 사무실에. 근데 그러면서 사무실 옷장에 들어가면 이동할 수 있다고 테디를 들여보내요. 근데 테디가 혹시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자폭용 폭탄 조끼를 입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테디는 그대로 터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고죠, 사고. 근데 여기까지의 상황을 이제 팩트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종됐던 CEO가 갑자기 머리를 막 깎고 이상한 이상한 돌아왔어. 남자랑 왔는데 그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폭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우리 CEO가 기지로 살아났구나. 그렇지. 진짜 미친 호되게 미친 놈한테 걸리셨었구나. 호다에 미친 놈한테 걸렸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CEO는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났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구급차를 불려주고 그래서 미셸이 그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이제 미셸은 사실 외계인이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심지어 외계인 왕족이 맞아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그 외계인 전체의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급차 안에서 나와서 이동장치로 다시 가서 결국 테디의 말이 다 맞았고 미셸은 다시 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계에 가니까 막 왜 연락 안 됐냐고. 그치. 아니 나 왜 안 구하러 왔어 그러니까 했는데 연락을 하지 연락이 않고 안 돼요. 연락을 안 이러니까 하셔서. 진짜 머리카락으로 연락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이 황제, 외계인 황제 미셸이 너무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그 클로징 씬으로 꽤 이제 길게 연출이 나오죠.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전체 영화의 정수다. 정말 어. 명장면이다라고 생각했고 좀 앞부분은 좀 막 마음 졸이면서 막 약간 좀 예민한 상태로 영화를 봤는데 그치. 감금 납치인데 근데 그 마지막 장면 이제 노래랑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미셸이 결과적으로 지구를 지켰나? 미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구를 지켰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왜 미셸이 옳았을까? 미셸을 죽이는 테디가 옳았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엔딩 씬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직접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스포일러 다 해놓고 그러게. 어떤 결정인지는 이렇게까지 다 말할 줄 보시- 몰랐어. 네.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다 말할 줄 그래요? 몰랐어. 그래요? 그럼 알아서 잘라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스포일러 구하니까 없이는 말하기가.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되게 이 맞아요. 영화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일 것 같다. 저 랍스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고 네. 이게 이제 원작 지구를 지켜라와 완전 다른 점이 이게 어쨌든 제목이 부고니아잖아요. 그리고 그게 꿀벌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꿀벌들은 해야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번성할 수 있는가 그렇네. 그 결말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원작은 2003년에 한국 얘기고 이거는 2025년에 글로벌 얘기. 네. 진짜 글로벌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찜찜했던 건 원작도 결말은 결국 같잖아요. 그 외계인이었다. 그렇죠. 네. 결말은 같은데 이게 2025년에 이 음모론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할까? 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면 2003년 그 지구를 지켜라는 그 인물 간의 어떤 감정 교류나 부조리나 결국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남겨놓고 끝났는데 되게 우화적으로 끝났다. 맞아요. 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고니아를 좀 저평가하는 부분은 그게 좀 지구를 있어요. 지켜라 주인공과 다르게 테디는 좀 그 인터넷상의 극단적인 정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게 근데 사실 진실이었다. 진실이었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 결국 결론은 유튜브가 맞다. 맞아. 여러분 어디서 배운 유튜브만 거야? 믿으세요. 그 채널 되게 똑똑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저도 그 부분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비웃는 것 같다. 이 감독이. 감독이. 그치. 그랬어야 되는데 맞아요.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생각보다 원작의 그 이야기 구조는 거의 그대로 대사까지도 맞아요. 심지어 가져왔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지구를 지켜라가 얼마나 앞서갔냐 이런 얘기 많이 맞아. 하시잖아요. 꿀벌의 어떤 존폐 여부가 지금이나 이렇게 화두지. 그치. 그 지구를 지켜라가 나올 때 꿀벌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맞아. 꿀벌 이야기가 이렇게 꿀벌을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내다봤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원작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사실 어떤 계급 구조, 맞아. 계급 투쟁이 조금 더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맞아요. 나오기는 네. 하고 결말도 저는 거기에 부합하게 설정이 다 돼 있다 생각을 하는데 부고니아에서 조금 더 넓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인 것 맞아요. 같고 저도 그 마지막 장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숙연성이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가 약간 사실은 저는 부고니아가 지구를 지켜라랑 달랐던 점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감상은 부고니아를 볼 때 진실이 뭘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반전 모르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외계인이 아닐 거라는 전제를 하고 봤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둔 부분은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외계인일까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단단히 음모론을 심취한 한 어떤 광기 어린 남자의 이 착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결국은 스스로 이걸 깨닫고
어떤 충격으로 이 다른 국면이 갈 것인가 아니면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괴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 진실이 이 남자에게 도달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며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서 미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게 하고 진실을 알게 해줄까. 근데 이제 막판에 그래서 어떤 이 남자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미셸이 어떤 다른 선택들을 하잖아요. 너 안드로메다 사람 그래서 몇 명 죽였어. 너 내가 안드로메다 사람이고 지구는 희망이 없어서 내가 실험한 거야 사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략을 바꿨다. 이 납치의 그게 끝을 내기 위해서 월식 전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한 미셸이 아주 도발적인 전략을 취했고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저는 흥미로웠던 거예요. 이 사람 협상 전문가네. 이러면서. 진짜 협상 전문가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반전이 저한테 잘 먹힌 거죠. 당연히 가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반전이 왜냐면 제가 지구를 지켜라보다 부고니아를 먼저 봤기 때문에 반전을 거기서 처음 접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반전이 되게 잘 작동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분이 있었으면 아마 진짜였어?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지구를 지켜라 여러 번 본 팬 입장에서 본 거라서 약간 이제 눈이 약간 오염돼 있는 상태이긴 했지. 그리고 이게 남성 캐릭터가 여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젊은 여자로. 그래서 좀 더 엠마 스톤을 약간 믿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감정이 포인트가 지금 보통은 이제 모든 이제 관객들이 아마 미셸한테 가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 저는 이제 계속 테디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치료돼야 되는데 이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끝으로 가다가 파멸하겠다 이런. 근데 갑자기 파국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반전이 좀 잘 먹혔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부고니아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클로징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동안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준 댓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3채 제로편 보고 남겨주신 잠실 팟캐 되게 사랑하시나봐요. 잠실 팟캐 사랑단님 댓글인데요. 오프닝 목소리 들으셨나봐요. 책디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네요. 1, 2년 전부터 팟캐스트의 매력에 빠져 다양한 주제의 팟캐스트를 들어봤는데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기다려집니다. 과거 에피소드 골라 듣다 보니 예전에 소개된 불펜의 시간은 2025년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되기도 했네요. 이거 좋은 책이에요. 안 읽어보신 분들 추천합니다. 2025년에도 불펜의 시간을 찾으신 분이 있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팟캐를 하시는 것도 점심시간에 활용하시는 것도 부럽네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지금. 나 지금 꼬르륵 소리 몇 번 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부러우실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방학 없이 쭉 갔으면 좋겠다고요. 큰일이다. 이렇게 책디 깜짝 오프닝에 이제 투투님, 향기덕후님, 레코니님, 헤이즐님도 반가워해 주셨는데 헤이즐님 또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책디의 그 오프닝 존재감이 컸나봐요. 헤이즐님께서 책디 육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쾌한 세 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 얼떨결에 성공하는 한 해 되세요. 와. 얼떨결에 성공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네요. 내 추구미. 동료에게 말 걸기 편에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장롱님 요즘 혐오가 더욱 득세하는 건 돈이 되는 시대이기에 벌어진 현상이라 생각되네요. 혐오가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준다면 조장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레카라는 게 있으니까. 동료에게 말 걸기 보고 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폴TV님. 제가 소개했던 에피소드 듣고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고무줄 사장님 딸 얘기 들을 때 생각난 건데 딱 그 경우를 짚으셔서 또 놀랐네요. 이분은 그 밤늦은 시간에 이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자 동기를 걱정해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택시기사셨던 에피소드를 남겨주셨어요. 사실은 지레 이렇게 짐작했는데 사실은 좀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했던 그런 경험인데 굉장히 미안했는데 끝내 뭐라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말조심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났네요. 맞아요. 근데 그 의도를 그 여성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선회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편에서 투투님께서 이 영화를 보신 게 우리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셨나 봐요. 예전에 이 영화 봤었는데 왜 기억이 나지 않죠? 블로그에 글도 남겼었는데 블로그 찾아보러 갑니다 이게 하고 기억나기가 좀 애매한 강렬한 인상 있는 영화는 아니어서 한참 된 영화예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그 귀여우신 게 그렇게 빨리 또 블로그 찾아보러 갔다 오셔서 다시 글을 남겨주셨는데 블로그를 찾아보니 무려 2007년에 봤네요. 평범이 비범이 되고 비범이 평범이 되는이라고 후기를 제가 써놨었습니다. 라고. 오 맞아요. 딱 맞는 이유예요. 딱 그 영화의 이제 주제 같은 거죠.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겨울을 맞아서 방송을 쭉 했는데 입춘에 딱. 입춘 오늘 입춘입니다. 저희 녹음하는 날. 봄이 왔으니까 이제 끝낼 것이냐.
조금 아쉬워서 네. 서운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영화니까. 방학 없이 쭉 갔으면 좋겠다고 잠실학교 사령관님 얘기해 주셨지만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와. 일단은 다음 주에 또 마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